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상병리 검사 이론 중 검사 방법과 원리, 그리고 임상병리 검사실의 자동화와 전산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임상병리 검사에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가건물 분리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원심 분리입니다. 원심 분리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분리 방법으로 원심력을 이용해서 이제 밀도 차이에 따라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임상병리 검사실에서 이제 가장 흔하게 혈액에서 혈장이나 혈청을 분리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을 원심 분리하면 이제 무거운 혈구 성분은 이제 아래로 가라앉고요. 그리고 상층에는 이제 혈장 또는 혈청이 남게 됩니다. 원심 분리 기기의 이제 종류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평형이 있고요. 원심 분리 시 튜브가 수평으로 눕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각도형. 이건 이제 튜브가 일정한 각도로 고정되어서 이제 고정된 상태로 이제 회전을 하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초고속 원심 분리기. 이거는 이제 울트라 센트리퓨지라 그래서 매우 높은 속도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나 세포 소기관처럼 아주 작은 입자를 분리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여과와 이제 투석인데요. 이 방법들은 크기 차이를 이용한 분리법입니다. 먼저 여과는 필터의 이제 구멍 크기를 기준으로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입자는 통과하고요. 큰 입자는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성품으로 이제 필터 사이즈마다 이제 기성품으로 필터가 이제 시판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이제 구입해서 필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 투석은 반투과막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작은 분자나 용매는 막을 통과할 수 있지만 큰 분자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즉 분자 크기에 따라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기 영동입니다. 전기 영동은 단백질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전하를 가진 입자가 전기장에 의해 이동을 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동 방향입니다. 음전하를 가진 입자는 양극 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양전하를 가진 입자는 음극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전기 영동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입자의 전하, 그리고 크기, 모양, 그리고 전기장의 세기, 그리고 온도 등이 있습니다. 즉, 같은 전기장을 사용하더라도 단백질 특성에 따라 이동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은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물질이 고정상과 이동상 사이에서 서로 다르게 분배되는 성질을 이용하는 분리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물질은 이동상에 이제 더 잘 녹고요. 어떤 물질은 고정상에 더 잘 붙는 차이를 이용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종류에는 이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그리고 컬럼, 박층 크로마토그래피, 그리고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원심 분리는 밀도 차이를 이용하고요. 그리고 여과와 투석은 크기 차이를 이용합니다. 전기 영동은 전하 차이를 이용하고요. 또 크로마토그래피는 분배 차이를 이용한 분리 방법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포토메트릭 테스트, 즉 광학적 원리를 이용한 검사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분광광도법입니다. 분광광도법은 이제 빛의 흑광도를 측정해서 물질의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검체가
빛을 얼마나 흡수하는지를 측정해서 농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이제 비어스 로우입니다. 이 법칙은 물질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빛의 흑광도가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농도와 흑광도는 이제 비례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상화학 검사에서 혈당, 콜레스테롤, 효소 수치 등을 측정할 때 매우 널리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불꽃 방출 분광 광도법입니다. 이 방법은 원자를 불꽃으로 과열해서 역이 상태로 만든 뒤에 다시 안정한 상태로 돌아오면서 방출하는 빛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소듐이나 포타슘 같은 전해질 측정에 많이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더 정확하고 자동화된 방법들이 개발되면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자 흡수 분광법, 즉 AAS입니다. 이 방법은 물질이 특정 파장의 빛을 얼마나 흡수하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중금속 분석에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납이나 순, 구리, 아연 같은 금속 분석에 활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자 흡수 분광법은 감도가 어, 특, 감도와 특이도가 이제 매우 높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분석법입니다. 네 번째는 형광 측정법입니다. 형광 측정법은 물질이 에너지를 받아서 역이 된 후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서 방출하는 형광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형광은 매우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감도 검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이제 비탁법과 혼탁법입니다. 이 두 방법은 이름이 비슷해서 많이 헷갈려 합니다. 먼저 비탁법은 빛이 입자에 의해 산란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즉, 산란광을 측정합니다. 반면에 혼탁법은 입자 때문에 빛이 통과하지 못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즉, 투과광 감소를 측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들은 주로 단백질이나 면역물질 검사에 사용이 됩니다. 정리하면 분광광도법은 흡수광, 불꽃 방출법은 방출광, 원자 흡수 분광법은 흡수광, 형광 측정법은 이제 형광, 비탁법과 혼탁법은 산란광과 투과광 변화를 이용하는 검사 방법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전기화학적 검사 방법과 면역화학적 검사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왼쪽부터 보시면 이제 전기화학적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위차법입니다. 전위차법은 전극 사이의 전압 차이를 이용해서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즉, 검체 속에 이제 특정 물질 농도가 달라지면 전위 차이도 이제 변하게 되고 이 변화를 이용해서 농도를 계산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온 선택 전극, 즉 ISE입니다. 이 방법은 특정 이온만 선택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임상 검사실에서 이제 전해질 검사에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나트륨, 칼륨 같은 이제 전해질 측정에 사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검사실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전기 화학적 검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전류 측정법입니다. 이 방법은 흐르는 전류량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산소 분압 측정에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동맥 가스 분석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전기량법입니다. 전기량법은 전체 전기량을 측정하는 방법이고 이제 대표적으로 염소 이온 측정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른쪽에 면역 화학적 방법입니다.
먼저 침전법은 이제 항원과 항체가 결합해서 이제 침전을 형성하는 원리를 이용을 하는데, 즉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면역 반응입니다. 침전의 양을 이용하게 되면 정량 또는 반정량 분석도 가능합니다. 다음 응집법은 입자들이 서로 뭉치는 반응을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게 접하는 것이 이제 혈액형 검사일 거예요. 응집법은 이제 크게 직접과 간접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직접 응집은 이제 혈액형 검사처럼 세포 표면 항원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고요. 간접 응집은 항원이나 항체를 검출하기 위해 입자를 이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면역 측정법입니다. 면역 측정법은 이제 아주 적은 양의 물질도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임상 검사실에서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표지 물질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효소를 사용하는 효소 면역법, 방사선을 사용하는 방사 면역법, 형광을 사용하는 형광 면역법, 그리고 화학 발광을 이용하는 화학 발광 면역법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엘라이자 효소 면역법입니다. 다음은 이제 방법을 기준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경쟁법과 비경쟁법이 있습니다. 먼저 경쟁법부터 보면, 경쟁법은 항원이 많아질수록 신호가 감소하는 방식입니다. 즉, 검책 속 이제 항원이 표지 항원과 경쟁하기 때문에, 항원이 많으면 표지 물질이 결합할 자리가 줄어들어서 신호가 감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비경쟁법은 항원이 많을수록 신호가 증가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샌드위치 SA 방식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정리하면 경쟁법은 반비례, 비경쟁법은 비례해서 반응하는 방법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면역 측정법 중 이제 엘라이자는 효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안정성이 높고 동시에 대량 검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형광 면역법은 이제 형광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화학 발광법은 화학 반응 시 발생하는 빛을 이용하는 이제 고감도 검사 방법입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이제 분자 생물학적 검사인데, 분자 생물학적 검사는 이제 DNA나 RNA 같은 유전 물질을 직접 분석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PCR, 그리고 서던 블럿, 그리고 DNA 시퀀싱 등이 있습니다. PCR은 특정 유전자를 증폭하는 방법으로 현재 감염성 질환 진단과 유전자 검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검사 방법입니다. 서던블럿은 이제 DNA를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너던블럿은 RNA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DNA 시퀀싱은 이제 DNA 염기 서열 자체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면역 화학적 방법은 항원과 항체 반응을 이용하는 검사이고, 분자 생물학적 검사는 유전자 자체를 이제 분석하는 검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임상병리 검사실의 자동화와 전산화 중 자동 분석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분석기는 대량의 검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검사를 수작업으로 진행을 했지만, 검사 건수가 증가하면서 자동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자동 분석기의 주요 목적은 검사 속도를 높이고 필요한 인력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고 검사 과정의 오차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자동 분석기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Continuous Flow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검체와 시약이 연속적으로 흐르면서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라인처럼 이제 계속 흐르면서 분석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센트리퓨절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원심력을 이용해서 검체와 시약을 혼합하고 반응시키는 방식입니다. 즉 회전하면서 반응이 일어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디스크리트 방식입니다. 이 디스크리트 방식은 각각 독립된 용기에서 개별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임상검사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 검체가 따로 이제 처리되기 때문에 오염이 적고 관리가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의 공통 특징은 모두 이제 배치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여러 개의 검체를 동시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분석기의 장점을 보면 먼저 대량 검체 처리가 가능하고요. 인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일 수가 있고 검사실 간의 이제 결과 차이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도 관리가 더 쉬워지고 시약 사용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장비 자체의 가격이 매우 높고 지속적인 유지 관리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자동 분석기는 검사 효율성과 정확성을 이제 높이기 위한 핵심 장비고요. 현재 임상병리 검사실의 자동화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임상병리 검사실의 자동화 시스템과 전산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검사실 자동화 시스템을 보면 검사실 자동화 시스템은 이제 검사 과정 전체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단순히 검사 장비만 자동화하는 것이 아니라 검체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결과가 보고되는 과정까지 모두를 포함하게 됩니다. 자동화 시스템은 크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검사 전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검체 수집, 분류, 운반, 전처리 같은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검사 오류의 상당수가 검체 전 단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검사 중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실제 검사를 수행하는 과정인데 분석 자동 분석기나 이제 각종 검사 장비를 이용해서 검사를 이제 시행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검사 후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검사 결과를 처리하고 이제 보고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즉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과정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다음은 전산화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시스템은 이제 병원 정보 시스템인 HIS입니다. HIS는 이제 병원 전체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의료 정보 시스템과 관리 업무 시스템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의료 정보 시스템에는 여러 하위 이제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OCS, 처방 전달 시스템입니다. 의사가 검사나 이제 약 처방을 입력하면 해당 부서로 자동 전달되는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는 LIS 검사 정보 시스템입니다. 임상병리 검사 결과를 관리하고 보고하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임상병리사하고 이제 가장 밀접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이제 RIS 방사선 정보 시스템입니다. 영상 검사 관련 정보를 이제 관리하는 이제 시스템이고 여기에는 이제 약무 시스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 업무 시스템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환자 관리, 원무 및 회계, 행정 관리 같은 이제 병원 운영 관련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정리하면 검사실 자동화는 검사 과정 자체를 이제 효율화하는 시스템이고, 전산화는 검사와 병원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임상병리 검사실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검사 정보 시스템, 즉 LI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IS는 이제 임상병리 검사실에서 검사 정보를 이제 관리하는 핵심 전산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하면 검사의 접수부터 결과, 보고까지 모든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LIS의 주요 기능을 이제 보면 첫 번째는 검사 결과 자동 입력입니다. 자동 분석기와 전산 시스템이 연결이 직접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작업 입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타나 입력 오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과 검색 및 오류 검출 기능입니다. 검사 결과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고, 이제 비정상적인 결과나 입력 오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결과와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경우 시스템이 이상 여부를 경고해 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결과 신속 보고입니다. 검사 결과가 전산으로 즉시 전달되기 때문에 의료진이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진단과 치료 속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누적 결과 관리입니다. 환자의 이전 검사 결과를 계속 저장하고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의 경과 관찰이나 치료 효과 평가에 매우 유용합니다. 다음은 LIS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는 정확성이 증가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활용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적 데이터를 이용해서 환자의 상태 변화를 분석하거나 통계 및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면 LIS에서 이제 관리하는 데이터 요소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환자 정보, 검체 정보, 검사 정보, 결과값, 참고치, 정도 관리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LIS는 임상병리 검사실의 핵심 전산 시스템으로 검사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이고 검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LIS의 전체 흐름과 구성 요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상병리 검사실 정보 시스템은 병원 정보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로 검사 의뢰부터 결과 보고까지의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연결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먼저 업무 흐름을 보면 검사 과정은 일반적으로 의뢰, 채취, 접수, 검사, 입력, QC, 보고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시스템 구성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검체 채취 및 접수 시스템입니다. 환자 정보와 검체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자동 기기 부서 전산 시스템입니다. 자동 분석기와 연결되어 검사 결과를 자동으로 처리를 합니다. 세 번째는 수작업 부서 전산 시스템입니다. 수기로 시행하는 검사 결과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정도 관리 시스템입니다. 검사 과정에 이제 오차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는 결과 보고 시스템입니다. 최종 검사 결과를 의료진에게 전달하고 저장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리하면 LIS는
단순한 결과 저장 프로그램이 아니라 검사 의뢰부터 결과 보고까지 전체 검사 흐름을 통합 관리하는 핵심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임상병리 검사실 정보 시스템 중 검체 채취 및 접수 시스템과 자동기기 사용 부서 전산 시스템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먼저 검체 채취 및 접수 시스템입니다. 검사실에서는 이제 환자의 검체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체열 리스트와 라벨을 출력하고요. 바코드를 이용해서 검체를 관리하게 됩니다. 특히 바코드는 검사실에서 이제 정확성과 속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사람이 직접 이름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오타나 착오가 발생할 수 있지만 바코드를 이용하면 이런 오류를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검체 라벨에는 이제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이 포함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환자 정보, 즉 이름과 등록번호, 그리고 검사를 수행할 검사실, 그리고 검체 종류, 그리고 검체 번호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검체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추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병원 전산 시스템은 단순히 검사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관리, 그리고 원무 및 회계, 행정 관리 같은 병원 운영 업무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기기 사용 부서 전산 시스템입니다. 자동기기를 이제 많이 사용하는 대표 부서는 혈액검사실, 화학검사실, 요검사실입니다. 이 부서들은 검사 건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자동화와 전산화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검사 기기와 컴퓨터가 자동으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검사 결과가 장비에서 생성되면 컴퓨터로 자동 전송이 됩니다. 여기서 결과 자동 전송 이제 RS232C는 장비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통신 방식입니다. 즉, 검사 결과를 사람이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고 입력 오류도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시스템에는 필요한 기능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검사 항목 선택 출력 기능입니다. 필요한 검사만 선택해서 출력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기별 검사 분배 기능입니다. 검사 항목에 따라 적절한 장비로 자동 분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검체 채취 및 접수 시스템은 검체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이제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자동기기 사용 부서 전산 시스템은 검사 장비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이제 검사 결과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수작업 부서 전산 시스템과 정도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검사 및 면역검사 이제 부서인데 이 부서들은 자동화가 어려운 검사들이 많기 때문에 결과를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입력과 검증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를 지나치게 벗어나면 시스템이 이제 자동으로 경고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검사 결과를 일정한 코드 형태로 관리하는 기능도 필요한데 이러한 기능은 입력 오류를 줄이고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미생물 검사실입니다. 미생물 검사는 이제 세균을 배양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 과정 중간에 중간 보고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양 중 같은 형태로 이제 보고를 하고요. 최종 결과는 이후에 다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균 동정 검사와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함께 시행을 합니다.
즉 어떤 세균이 확인이 되었고 어떤 항생제가 효과가 있는지도 같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보고하는 기능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혈액은행 시스템입니다. 혈액은행에서는 혈액형 검사와 수혈 적합성 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수혈은 환자 안전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혈액제제의 재고 관리도 이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2인 검사 원칙입니다. 즉, 두 명의 검사자가 각각 검사한 결과가 서로 일치할 때만 최종 결과로 인정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절차는 수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안전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은 정도 관리 시스템인데, 정도 관리 시스템은 이제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탐지하고 수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면 수작업 부서 전산 시스템은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검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고, 정도 관리 시스템은 이제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관리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검사 결과 보고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결과 보고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검사 결과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숫자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더 쉽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보고 방식은 단순 숫자 나열 형태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당, AST, ALT 같은 검사 수치만 나열되어 있는 형태였다면, 최근의 검사 결과 보고 시스템은 훨씬 더 발전된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설명식 보고서입니다. 검사 결과의 의미를 함께 설명해 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과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 의미나 주의사항을 같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제 해결형 보고서입니다. 단순 결과 전달을 이제 넘어서서 질환의 원인이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검사 방향까지 제시하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누적 결과 보고입니다. 환자의 이전 검사 결과와 현재 결과를 함께 비교해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이제 질병의 진행 여부나 치료 효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입원 환자 통합 보고입니다. 입원 환자의 여러 검사 결과를 한 번에 종합해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의료진이 환자의 전체 상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당일 검사 종합 보고입니다. 같은 날 시행된 검사 결과를 이제 묶어서 한 번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이제 검사 결과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리하면 현대의 이제 검사 결과 보고 시스템은 단순 결과 전달 시스템이 아니라 임상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 수업을 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10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시간을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문제를 풀어보시고 3분 이후에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다 문제 풀어보셨을까요? 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1번 다음 중 원심분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여기서 이제 옳은 거라 그랬죠. 옳은 거. 원심분리법은 원심력을 이용하고 물질의 밀도를 이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밀도 차이를 이용하는 물질 분리 방법. 그래서 3번입니다. 전하를 이용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전기용동이라 그랬죠. 그리고 빛의 흑광도 측정은 스펙트로포토메트를 이용하는 흑광도 측정법이고요. 황원항체 반응을 이용하는 건 면역 반응을 이용해서 엘라이자가 여기에 속하겠죠. 자, 2번 검사실 자동화 검사 중 검체 수집 운반 분류 등을 수행하는 단계는 무엇이라고 하나? 뭘까요? 검사 전 단계에 해당하죠. 검사 전 단계. 그래서 검사 전 단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3번 비어스로우에서 물질의 농도가 증가하면 함께 증가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확광도라 그랬죠. 자, 4번 다음 중 현재 전해질 검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ISE 검사라고 했습니다. 이 ISE는 이제 이온 선택 정극 방법으로 이제 Na,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이제 전해질을 이제 측정하는 이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5번 다음 중 자동 분석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했어요. 자동 분석기의 장점은 대량 검체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작업 오차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속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를 하죠. 그리고 정도 관리가 용이합니다. 6번 이제 경쟁법 면역 측정법에서 항원 농도가 증가할수록 신호가 증가한다. O예요, X예요? 자, 답은 X입니다. 경쟁법은 면역 측정법에서 항원 농도가 증가할수록 신호가 이제 감소합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비경쟁법은 이제 항원 농도가 증가하면 신호가 증가를 하죠. 이제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경쟁법은 이제 반비례 관계고요. 비경쟁법은 비례 관계입니다. 항원 농도가 높아지면 신호도 증가하고 경쟁법은 이제 항원 농도가 증가하면 신호가 감소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7번 LIS는 검사 결과를 자동 입력하고 누적 결과를 관리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정답은 O입니다. LIS는 검사 정보 시스템으로 검사 결과 관리와 검색 오류, 검출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 8번 전기 영동은 전하를 가진 입자가 전기장 안에서 이동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답은 뭐예요? 답은 O입니다. 전기 용동은 이제 단백질이나 핵산 등이 이제 전기장 안에서 이동하는 성질을 이제 이용한 분석 방법이라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9번 DNA를 증폭해서 감염성 질환 진단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분자생물학적 검사 방법은 뭐라고 했죠? 저희가 이 시간 말고도 앞전 시간에도 이제 배운 적이 있어요. 정답은 네, PCR 검사법입니다. PCR은 특정 유전자를 증폭해서 이제 병원체를 이제 검출하는 대표적인 검사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10번 다음 중 검사 결과 보고 시스템의 최신 특징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1번 단순 숫자만 나열한다 틀렸죠? 검사 이제 결과 저장 기능이
없다. 틀렸죠. 이제 누적 결과 비교가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수작업 보고만 가능하다. 아니죠. 수작업 보고도 가능하죠. 예, 최신 검사 결과 보고 시스템은 누적 검사 결과와 이제 비교 그리고 설명식 보고 기능을 모두 제공한다고 앞에서 바로 배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수업은 마치고요. 모두 재미없는 내용들이고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이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생소하기도 하고. 다만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런 내용이다라고만 이제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